도쿄로 상경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는 깊은 산속 마을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 마을에선 대지주인 집안이 권력을 잡고 있어 일부에선 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숭배받았다고 한다. 당시의 친구는 그 집안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완벽이란 말에 흥미가 생겨 조금 더 묻자 친구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친구의 집은 마을에서 평균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의 위치였다고 한다. 마을의 노인들은 누구나 지주의 집안을 숭상했다. 당시만 해도 친구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마음엔 안 들지만 그 집안 녀석들은 다들 상당히 실력이 있었어. 시험 같은 걸 봐도 다들 만점 가까이 맞으니까 성적도 좋았고 운동신경까지 뛰어나서 마라톤을 뛰어도 거의 1등이었지. 그치만 뭔가 이상했어. 적어도 30년 동안 저런 완벽한 사람들만 이어져 왔다는 건데 지주 집안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모자란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고. 난 친구에게 되물었다. 30년 동안이나? 그게 말이 돼? 그럼 애초에 그 집안 아이들이 아니라 어디 보육원 같은 데서 괜찮은 애들만 따로 데려온 게 아닐까?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 그 집안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작게나마 잔치를 벌여. 확실히 20살쯤 돼서 도시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연말연시엔 다들 귀성을 하거든. 오히려 집에 남아있는 녀석들이 더 이상했어. 거의 얼굴도 비추지 않고 연말연시에도 그늘 사이에서 슬쩍 보이는 정도였으니까. 집안에서 마을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맡아보는 사람들일 텐데 아무리 봐도 정작 마을을 떠난 사람들보다 무능해 보였단 말이지. 난 봐버리고 말았지만 말이야. 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친구는 다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지주 집안에서 죽은 사람이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던 날이었어. 난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술을 얻어 마셨다가 골아떨어졌지. 그래서 그 집에 하룻밤 묵게 됐는데 밤중에 문득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었어. 지주의 집은 넓고 어두웠다. 친구는 처음 오는 집인데다 술 기운도 남았던 탓에 길을 잃고 말았다. 화장실이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는데 뒤쪽에서 터벅 터벅 하고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발소리라고 하기엔 걷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뭐라고 할까? 튀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 소리랄까?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터벅, 스륵, 터벅, 스륵.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서워진 친구는 가까이 있던 벽장에 들어가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소리의 정체는 사람이었다. 안심한 친구는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려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얼굴엔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었다. 달인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손에 다리 하나가 들려있던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라 친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덕인지 검은 옷을 입은 그것은 친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대로 외발로 터벅 터벅 아무런 말도 없이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친구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다. 날이 밝은 뒤 어젯밤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친구는 고민했다. 결국 호기심이 동해 지준의 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게 정말이냐? 잠시만 기다리거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선 5분 정도 있다 돌아왔다. 미안하게 됐다. 봐버렸구나. 뭐 가능하면 잊어줬으면 좋겠지만 직접 그걸 봐버렸으니 그것도 무리겠지.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다음에 듣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트라우마는 적을수록 좋을 테니까. 이틀 뒤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긴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것은 대대로 지주 집안에 씌어있는 귀신이란 것이었다. 그 녀석이 홀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씌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한다고 했다. 그 조건에 대해선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귀신은 집안의 나고자에게 씌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고자 후보에게 나고자의 낙인을 찍는다. 나고의 조건은 당연하게도 스펙이 모자란 자. 그 탓에 지주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우수했던 것이다. 다들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겠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안을 떠나고 낙오당한 이들은 집에 남게 된다. 집에서 도망친 사람들과 낙인을 지켜 집에서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낙오자들은 집안에 숨겨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었으니 자연히 사람들은 지주 집안에 우수한 사람들만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그런 집안이 아직도... 아니 애초에 진짜로 존재한다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마을 노인네들은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 아니,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거 뭐 비밀 같은 거 아니야? 그걸 나같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괜찮은 거야, 너? 그거야. 내가 말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은 사람 못 믿겠지, 너처럼. 게다가 지주 집안은 여기저기 연줄이 다 있다고. 지방선거도 지주 집안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무조건 당선되고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나고자 후보로 보이던 놈 중 하나가 죽었어. 젊었으니까 아마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갔던 거 아닐까? 그걸 말해준 사람도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으니까. 하긴 뭐 나라도 엘리트에서 낙오당해서 뇌토리 신세가 되면 정신줄 놔버릴 것 같아. 게다가 그 집 동체
쪽엔 아무도 못 가게 하는데 가끔씩 거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걸로 모두 연결이 되더라고. 우리 반에 지주집안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마라톤을 죽어라 뛰고 나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 그땐 걔가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젠 알 것 같다. 친구는 그 후에도 그 집안의 무용담 비슷한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났다. 스스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말투는 마치 그 집안을 숭상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적으로 우러러보게 되는 카리스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세뇌당한 것일지 내겐 어쩐지 후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친구는 지금까지도 지주집안과 교류가 있어 매번 많은 도움만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친구가 말할 때 낙오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땐 무서웠는데 그걸 본 순간부터 왠지 그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렇게 말하며 웃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그 순간 친구 역시 귀신에 씌인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새삼 소름이 끼쳐왔다.